아직도 떠오르는 화두, 부동산, 집값, 투기. 이 문제가 조선시대에도 있었다고? 어떻게? 조선시대에 살던 과부 홍씨는 밭을 팔았습니다. 그 가격은 상평통보 100냥. 2020년 기준 상평통보 한 냥은 하나로 5만원 상당. 과부 홍씨는 밭을 500만원에 판 셈인데요. 현재 이 땅은 공덕역 인근으로 추정됩니다. 이 동네 평균 땅값은 약 4,795만원. 지금과 약 9.5배 차이. 물론 조선시대와 현재의 물가는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부동산 거래할 수 있는 지금과는 달리 조선시대는 어떻게 진행했을까? 조선시대에도 지금처럼 계약서를 쓰고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홍씨밭 매매 명문이라는 게 조선시대 부동산 거래 계약서 중에 가장 전형적인 계약서인데요.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 부동산 매매 계약서랑 비교를 해보면 그 구성 요소는 뭐 거의 동일합니다. 거래 일시, 매수자 매도인, 물건 위치, 거래 가격 뭐 등등인데요. 매매계약서에서 조금 눈길을 끄는 거, 전 지금 손바닥인 것 같아요. 보통 글씨를 못 쓰는 분들이 폰으로 대신해서 이렇게 그리는데 후기로 갈수록 손바닥 모양이 아닌 것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형해화되는 거죠. 이게 그냥 직사인인 거네요. 그럼 누군가 위조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문서 위조 자체가 되게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었군요. 네. 조선시대 때 부동산 거래는 정은, 상평통보 같은 금속 화폐뿐만 아니라 쌀, 면포 등의 현물 화폐로도 많이 거래됐는데요. 그렇다면 인터넷과 부동산 어플도 없던 이 시기엔 어떻게 매물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 각회라고 해서 집의 매매나 전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선해주는 중개인이 있었고. 각회가 지금 흔히 말하는 중개사들의 역할인 거죠? 네, 맞습니다. 각회가 되려면 따로 뭐 별다른 자격이라든가 뭐 이런 건 있었나요? 자격 요건은 없었는데 조선 후기로 지나서 이제 대한제국기 가면서 이제 각회도 자격을 두어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각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른바 국비가 네.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한 어느 정도였었나요? 그것도 매물이나 이렇게 거래 형태마다 다른데 대체로 가액의 100분의 1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100분의 1? 그렇다면 자신의 소유권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 이 답은 바로 권언과 공증 절차에 있습니다. 권언은 어떤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를 말하는데, 매수하며 넘겨받은 기존 작성 문서들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적법하게 거래가 됐는지, 미래에 해당 토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지금의 등기부등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이라는 절차는 매수인이 매매 계약서와 함께 공증해달라는 문서인 청원서를 관아에 제출하면 관아에서 매수인과 계약에 대한 증인, 글을 써준 사람인 대서인을 불러 조사를 합니다. 계약 내용이 일치하면 관아에서 공증확인서를 써줍니다. 이후 매매 계약서와 공증청원서, 진술서, 공증확인서를 순서대로 붙인 다음에 문서를 연결한 부분마다 도장을 찍으면 절차는 끝납니다. 공증문서는 관청에서 보관하고 있어 문서를 잃어버리더라도 재발급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지키려는 노력은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조선시대 부동산 거래는 지금과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한편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현재와 조선시대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주택자의 서름. 조선 후기로 가면서 도시화가 자꾸 진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움막을 지어서 산다든지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층민들은 그렇게 살았고, 관리나 이렇게 서울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집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기록이 대단히 많고, 그래서 뭐 햇방살이 한다거나 뭐 성균관에 있는 유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자기 집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 당시에도 되게 드물었고 힘들었고. 예나 지금이나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조선시대에도 지금과 같이 체계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공통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나 무주택자의 서름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더 이상 공통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윤혜경 기자였습니다.